사업이 확장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우려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어도 중간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기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 기업이 으스러지면 육상 대중교통 전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진산전, 철도 차량 제작사이자 전기버스 생산 기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고무차륜 무인운행 경전철 시스템 기반이 되는 KAG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모노레일 열차 라이선스 생산, 부시철도 노선 운영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지금처럼 완성차 제작에 뛰어들기 전에도 철도 차량에 장착되는 부품을 제작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열차와 관련한 경험 측면에서 잔뼈가 굵었던 편입니다. 2020년대 다원시스탄 열차가 심각한 납품 지연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해서 우진산전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는 낮다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 KGM 커머셜과 함께 분량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진산전은 전기버스 이외에도 제주도 시내버스에 투입하기 위한 양문형 버스를 제작했거나 수소버스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김광석 부사장의 주도로 친환경 상용차 부문에 뛰어들게 된 것인데 우진산전이 이것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일각에서는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장 11m급 전기버스 점유율은 우진산전이 17.8%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아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도 보이지만 9.4%의 점유율을 기록한 KGM 커머셜보다 앞섰습니다. 제주도에서 97.9%, 호남권에서 37.3%로 우진산전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고무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진산전은 처음부터 자동차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제작 인력들을 채용하고 아폴로 900과 아폴로 1100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등 본격적인 친환경 버스 부문 확장까지 이끌었고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은 국내를 기준으로 코레일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호선, 서울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7호선, 8호선, 서울 경전철 신림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에 차량을 납품했고 서울 트램 위례선 양산도시철도는 물론 부산도시철도 2호선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과 함께 노선 운영, 버스 제작까지 종합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한 우진산전에 우려 섞인 시선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 우진산전은 친환경 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900과 아폴로 1100을 개발하여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K-트램으로 일컬어지는 차종도 취급했지만 한때 시장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K-트램을 제외하면 크게 4가지 차종이 있는데 전장 9m, 11m 전기버스를 내놓은 이후로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입니다. 2023년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공개된 아폴로 1200은 우진산전이 처음으로 선보인 고급 좌석 전기버스입니다. 일부 광역버스 노선이나 일부 전세버스 운수사가 이 차종을 쓴다고 알려지는데 사실 이 버스는 우진산전에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안카이 A9이라는 모델을 적어도 반조립한 것. 7m급 전기버스도 우진산전이 공개한 바 있는데 이것 또한 우진산전의 오리지널 모델이 아닌 안카이 모델 반조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과정에서 범한 자동차를 포함한 몇몇 브랜드가 중국산 반조립 버스를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국산 차대로 판정되기 때문에 친환경 버스를 구매할 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전반적인 질이 최선이냐는 것. 비아디나 하이거, 스카이웰, CHTC, CRRC 등 정말 중국산 차를 직접 들인 사례도 적지 않은데 우진산전 등에서 사실상 중국산 차를 들인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진산전의 버스 제작 경험이 짧은 것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폴로 900 등 수소버스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스택이 도중에 일본 도요타 제품에서 중국 리파이어 제품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모로 중국이라는 요소와 함께한다는 꼬리표를 쉽게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진산전이 친환경 버스 제작에도 진출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까지 영향을 주는 등 기업 상태에 대한 한마디도 제기됩니다. 완성열차와 관련해서도 말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트램 위례선에 납품된 열차에 장착된 부품 절반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차와 관절, 견이, 보조, 제동 등에서 중국산 제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부품이 CRRC가 공급한 것인데 이 기업이 우진산전 트램 열차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진출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긴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산전은 위례선 열차 입찰 당시 343억 원을 써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입찰에서 실행된 시스템상 최저가를 써낸 제작사가 유리했던 데다 순전히 국산 부품을 전문적으로 쓰기엔 입찰 당시 금액을 감안할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입장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보조전원 장치를 뜻하는 SIV와 관련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022년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 열차가 하남시 인근에서 운행하던 도중 SIV에 문제가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호선 건은 리콜 조치를 시행한 뒤 해결됐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도 똑같이 여러 차례 사고가 벌어집니다. 2024년 3월 9일에서 15일까지 기준으로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한 건수는 10건, 한 전동차에서 퓨즈가 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진산전산 1호선 열차는 2023년 9월부터 진행했던 시운행 때에도 결함이 발견됐고 2024년 당시 33대 가운데 20대 정도가 병정역 인왕 구간을 운행하지 못했으며 동인천 용산 간 급행에 가급적 투입하거나 신차와 구형차를 번갈아 배차할 것도 내부에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은 아니었는데 단독 급전을 유지하던 봉두천 의정부 구간의 전력 품질이 다른 구간에 비해 낮고 가선 전압 최대치와 시료 전압 측정치, 고조파 외역률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병렬 급전을 선택한 구간을 살펴보면 변전소에 변압기를 2대 설치하게 되는데 평상시 한 대를 예비용으로 또 다른 한 대는 보통 가동하게 됩니다. 변압기 한 대당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력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2대를 동시 사용할 시 한 대당 가동률을 낮춰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유사장애나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SIV 문제는 이렇게 설명됐지만 구형 차량보다 취급하기 어려운 속도 제어나 기형적인 승무사원석 구조, 통증을 유발하는 시트 진동,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무전기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수준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노조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납품된 열차는 직교류 겸용이지만 직류만을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는 3호선도 있는데 3호선에서는 SIV 관련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산전은 고속열차에도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코레일에 발주한 320km급 고속열차 입찰에 스페인 고속열차 브랜드인 탈고와의 합작 형태로 우진산전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결국 기존부터 고속열차를 제작한 경험을 쌓았던 현대 로템에게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완성차 기준으로 우진산전은 도시철도 열차를 만든 경험은 쌓고 있었어도 기차는 적어도 국내에서의 노선 운행을 기준으로 단 한 대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우진산전은 재무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전기버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진산전의 장기 매출 채권은 2024년 186억 원에서 2025년 26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전기버스 등을 장기 할부로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진산전에서는 전기버스 구매자의 납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4에서 10년 장기 할부 판매를 제공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캐피탈을 통한 할부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진산전에 앞으로 1100과 같은 대형 저상 전기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금액만 억대. 국산 친환경 버스에는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어 초기 투자금부터 부담감을 낮춰주고 있었는데 할부 프로그램까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을 의미하기도 하는 매출 채권은 2025년 수치가 2024년보다 4.2% 증가한 2,323억 원이었습니다. 잔금 비중이 높아지면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선급금 투입이 늘어나 운전 자본 부담을 키우게 되지만 매출처가 정부나 공영기관 등이었기 때문에 채권 부실화 위험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에 설정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2024년 11억 원, 2025년 43억 원으로 기록됐고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 미래 현금 유입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금액까지 확대됐습니다. 우진산전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도 지난 2025년 크게 불어났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매출 성장률 2.1%, 매출 채권 증가율 4.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진산전은 총 매출 채권 2,158억 원 중 발주처에 1,614억 원을 대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업에서 대규모로 현금이 묶였고 우진의 가용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억 1,841만 원에 불과해 계열 지원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전해집니다. EV 사업부의 유동성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 금융 구조를 활용했는데
그 결과 관련 처분 손실 비용이 커졌고 운수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캐피탈 및 은행과의 수요자 금융 대출 구조를 활용하면서 금융기관의 채권을 할인 매각하고 발생하는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우진산전 관계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철도 사업과는 무관하고 EV사업부 전기버스 판매 대금 중 구매자의 운수사 자금 부담을 캐피탈과 은행 수요자 금융대출로 진행해 발생했던 것이며 해당 대출의 차주는 운수사인 만큼 자금 보충에 따른 재무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진산전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영업외 비용도 44% 증가했습니다. 단순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확대, 현금 흐름 압박에 따른 금융 비용 발생, 환율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차입 확대로 인한 금리 부담과 3호 전환 사채의 발생에 따른 미실현 회계상 이자 비용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하는 유동성 대체 금액은 668억 원, 연간 이자율 최대 7.22%인 외상 매출담보 대출 및 일반 작은 대출 등을 중심으로 장기 차입금 규모를 늘려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효 이자율이 12.95에서 14.52%에 달하는 3호 전환사채 1,100억 원까지 남았고 회계상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재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우진산전의 금융부채 또한 늘어났는데 차입금과 회사채, 전환사채, 영구 전환사채까지 포함한 금액만 그 전년도인 4,164억 원보다 늘어 4,309억 원이었습니다. 이자 비용 증가가 금융부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우진산전이 체질 개선을 실행하면서 단기 차입금 규모를 14.5%가량 축소해 채무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내잔인 증권 발행으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식으로 단기 유동성 부담을 덜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각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진산전 관계자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진산전은 미국 법인도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났지만 매출 채권 또한 크게 불어나 상승률만 190%였습니다. 통상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율은 15에서 20% 선이고 길어도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지만 철도업 특성상 채권 비율이 높고 회수 기간도 높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출 채권 회전일 740일, 거기에 부채 비율 816%까지 생각하면 유동성 관리가 미국 사업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채권 잔액은 710억 원, 운전자금 대출과 관련해 은행에 총 790만 달러의 지급 보증도 제공하고 있어 미국 법인의 유동성 부담은 우진산전의 우발 채무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창출한 매출 585억 원이 자체 매출액 350억 원을 울돌았고 미회수 채권 710억 원까지 겹쳤는데 우진산전 관계자는 전년도 잔액과 당해년도 미회수 공사 미수금이 합쳐진 잔액이며 우진산전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성격상 진행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우진산전의 지난해 부채 비율은 2024년보다는 낮아진 393.9%를 기록했지만 부채 총계는 늘어나 6,209억 원이었습니다. 벌써 2026년도 상반기를 다 지났습니다. 하반기는 어떤 실적을 내세울지 또 2026년 결산 재무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다원시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한 철도 차량 제작사의 공중 분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 거기에 우진산전의 상태 악화라면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각지에서 우진산전산 차량이 그다지 적지 않게 운행되고 있는데 한 기업의 공중 분해는 곧 노선이나 차량 운영의 차질이라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